이번 시간에는 우리 네트워크 관련 장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하고 나왔습니다. 얘를 다른 말로 이제 NIC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자, 얘를 다른 말로 이제 이더넷 카드 혹은 우리가 랜 카드 혹은 네트워크 어댑터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자,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는 게 우리 랜 카드예요, 랜 카드. 이 랜 카드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에서 인터넷 쓰고 있죠? 무선 말고 유선이요, 유선. 유선 인터넷을 쓰고 있을 때 그 인터넷 선을 컴퓨터 우리 뒤에다가 꽂을 거 아니에요. 그 꽂을 수 있는 그 인터넷 선을 꽂을 수 있는 그 카드 있죠. 그 카드를 보고 우리가 랜 카드, 이더넷 카드, 네트워크 어댑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냥 랜 카드라고 부르는 게 우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는 이 카드는 컴퓨터와 컴퓨터를 직접 우리가 연결을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그런 장치를 보고 우리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해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는 이제 정보를 우리가 전송을 할 때 그 정보가 우리 인터넷 선 케이블을 통해서 전송될 수 있도록 정보 형태를 변경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NIC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요. 자, 그냥 얘는 랜 카드다. 랜 카드를 다른 말로 이더넷 카드, 네트워크 어댑터라고 그렇게 부른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요 랜 카드라는 거는 우리가 OSI 7계층 중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사용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자, 우리 허브라는 거는 한 사무실이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컴퓨터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장치를 보고 우리가 이제 허브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집에서 컴퓨터가 만약에 한 대만 있다 그러면 인터넷 신청해서 그냥 거기서 이제 꽂아주는 대로 그냥 쓰면 되지만 우리 집에 만약에 컴퓨터가 두 개, 세 개 그 정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공유기라는 거를 이제 설치를 해서 여러 대 컴퓨터가 같이 이제 인터넷 쓸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죠. 근데 회사 같은 데 가게 되면 이제 컴퓨터가 이제 대수가 이제 많아지잖아요. 물론 작은 이제 사무실 같은 데에서는 뭐 컴퓨터가 뭐 대여섯 대 정도 있다. 그래도 이제 공유기를 이제 사서 많이 이제 연결해서 쓰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컴퓨터가 한 20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부 다 이제 공유기로 연결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허브라는 이 장비를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브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통신할 때 컴퓨터에다가 우리가 이제 랜선, 인터넷 선을 이제 꽂아야 되겠죠. 그런 이제 각각의 이제 회선들을 통합적으로 이제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허브라는 요 아이요. 해서 이 허브는 신호를 이제 증폭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리피터의 역할도 전부 다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때 허브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장비를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주로 이제 PC방 같은 데 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장비들이 되게 많죠. 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컴퓨터들을 연결하는 그런 장치가 우리 허브라는 장치입니다. 해서 이 허브를 통해서 우리가 각각 이제 컴퓨터에 나오는 그런 회선들을 통합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 주더라. 이런 허브의 종류에 보게 되면 이제 더미 허브라는 아이가 있고 우리 스위칭 허브가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미 허브가 뭔지 스위칭 허브가 뭔지 그거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더미 허브라는 아이요. 이 더미 허브라는 아이는 네트워크에 흐르는 모든 데이터를 그냥 단순하게 연결만 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주는 게 우리 더미 허브라는 이 아이요. 만약에 지금쯤 이렇게 이제 다섯 대의 컴퓨터를 만약에 허브에다가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사용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에 이 첫 번째 컴퓨터는 이제 철수라는 그 아이가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 컴퓨터는 이제 영희가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컴퓨터도 어떤 특정 이제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이제 여기서 컴퓨터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 만약에 이제 철수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이 더미 허브라는 아이는 이 철수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이 5대 컴퓨터한테 전부 다 이제 신호 보내는 거예요. 야, 철수가 누구야? 그리고 이 5대 컴퓨터한테 모두 다 이제 신호를 쫙 보내게 되면 그때 이제 철수가 나 여기 있어. 그리고 대답을 해주겠죠. 그러면 너 철수 거기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철수의 위치를 이제 찾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외부에서 이제 우리 데이터가 하나 들어왔어요. 이 데이터를 이제 영희한테 주겠대요. 그러면 이 더미 허브라는 아이는 영희가 이제 어디 컴퓨터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5대 컴퓨터한테 그 들어온 데이터 있죠. 그 데이터를 이제 다 보내요. 다 보내면서 이 데이터는 이제 영희 거야. 그리고 5대한테 다 준다고요. 왜? 영희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5대 컴퓨터한테 영희의 데이터를 다 줍니다. 다 주고 그 데이터를 이제 영희만 열어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희가 나 영희인데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받아서 그 영희만 이제 풀어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이제 전달을 해줍니다. 해서 이 더미 허브라는 아이는 렌이 이제 보유한 그 대역폭을 이제 컴퓨터의 개수만큼 이제 나눠서 제공을 해줘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대역폭이다. 대역폭이라는 말이 나는데 대역폭이라는 거는 우리 데이터가 지나다니는 통로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자동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그 길을 보고 우리가 이제 도로라고 그렇게 부르죠. 도로도 생각해 보세요. 도로도 만약에 이제 1차선짜리 도로가 있고 8차선짜리 도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이제 1차선에서 차가 빨리 달려요? 아니면 8차선에서 차가 더 빨리 달려요? 당연히 8차선에서 더 많은 양의 차가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지나갈 수 있겠죠. 그것처럼 대역폭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지나다니는 그 통로를 보고 얘기하는데 그 통로가 크면 클수록 속도도 빠르고 더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한꺼번에 지나갈 수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그 대역폭이 만약에 100메가다라고 했을 때 얘는 이제 5대 컴퓨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있다면 그 대역폭 100메가를 5명한테 똑같이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해서 한 명당 20메가바이트의 그 대역폭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5대 컴퓨터가 있을 때 이 5대 컴퓨터가 동시에 막 처리가 되고 실행이 되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컴퓨터는 이제 쓰는 것도 있고 어떤 컴퓨터는 또 안 쓸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해서 통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섞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무조건 이제 5대의 컴퓨터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무조건 이제 5로 나눠서 그 대역폭을 20메가밖에 이제 사용을 못하게 그렇게 이제 된다고요. 그때 이렇게 이제 허브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를 연결하게 되면 보통 이제 성형구조로 이제 연결이 돼요. 해서 이 더미 허브는 살짝 이제 멍청한 아이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네트워크에 흐르는 모든 데이터를 단순히 이제 연결하는 그런 기능만 제공해 주는 게 우리 더미 허브라는 그 아이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칭 허브요. 이 스위칭 허브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사용하던 그런 더미 허브 있죠? 그 더미 허브가 전체 대역폭을 컴퓨터의 이제 노드수로, 컴퓨터의 이제 개수로 나눠서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5대의 컴퓨터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때 100메가의 이제 대역폭이다. 그랬을 때 그걸 이제 5로 나눠서 각각 20메가밖에 이제 사용을 못한다 그랬죠. 그런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스위칭 허브라는 걸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컴퓨터 5대가 있고 얘가 이제 스위칭 허브에 연결이 돼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스위칭 허브라는 거는 맥 어드레스라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할 수 있어요. 맥 어드레스라는 게 각각 이런 컴퓨터가 가진 그런 고유한 주소를 보고 얘기하는데 그런 주소를 전부 다 인식을 해서 어떤 컴퓨터가 누군지 그걸 이제 서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요. 해서 외부에서 이제 철수한테 이제 데이터를 보냈어요. 보내면 그 철수 컴퓨터가 이제 그 데이터를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스위칭 허브가 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떤 컴퓨터가 누구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그 철수 컴퓨터한테만 준다고요. 그리고 영희한테 어떤 데이터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영희 컴퓨터가 어디인지 알기 때문에 그 컴퓨터한테만 딱 전달하고 끝난다고요. 해서 만약에 이제 100메가의 대역폭을 만약에 쓴다면 그때 철수한테 아니면 영희한테 그런 데이터를 전달할 때 그 100메가의 이제 대역폭으로 데이터를 이제 준다고요. 그래서 이 스위칭 허브라는 그 아이는 네트워크 상에서 흐르는 그런 데이터의 유무 그리고 흐름 그런 것들을 각각 제어를 해서 각각의 노드가 허브의 이제 최대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지능형 허브를 보고 우리가 이제 스위칭 허브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해서 스위칭 허브다, 지능형 허브다, 둘 다 이제 똑같은 말이고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사용하는 그런 허브는 대부분 우리 스위칭 허브, 얘를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요런 게 우리 허브라는 그 장치요. 리피터요. 리피터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 쉽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 그냥 목소리를 크게 해주는 거, 그런 장치를 보고 우리가 리피터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건데, 우리 사람의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해주는 게 뭐가 있죠? 우리 노래방에 갔을 때 이제 마이크를 붙잡고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되면 그 마이크가 나의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해주죠. 그리고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들고 이제 얘기하는 거, 메가폰이라는 거, 우리 확성기라는 거 있죠? 그것도 이제 하나의 우리 리피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이 공을 세게 이제 진짜 있는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면 그 공이 지구 끝까지 날아가요? 아니죠. 날아가다가 중간에 떨어지죠. 왜요? 힘이 빠지니까. 공기의 이제 저항으로 인해서 힘이 빠지니까 이제 공이 땅바닥에 뚝 하고 떨어진다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전송할 때도 내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제 데이터를 뿅 하고 이제 보냈어요. 보내면 한 방에 쭉 하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얘도 이제 날아가다가 힘이 빠지기 때문에 중간에 떨어진다고요. 해서 내가 보낸 그 데이터가 목적지까지 날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없어져 버린다고요. 해서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리피터라는 이 장치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해서 내가 전송한 그 신호 있죠? 그 신호가 전송선로의 이제 특성이 됐든 이제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원래 형태와 다르게 왜곡이 되거나 아니면 약해질 경우에 그 신호를 원래 신호의 형태로 다시 이제 재생을 해서 다시 이제 전송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 주는 게 우리 리피터요. 해서 이 리피터라는 이 장치는 근접한 그 네트워크 사이에서 신호를 이제 전송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해 주는데, 전송 거리의 이제 연장이 됐든 아니면 배선의 이제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우리 리피터요. 그래서 리피터가 이제 마이크처럼 이제 뭔가를 이제 크게 확대를 해주고 재생을 시켜주니까 전송 거리가 이제 연장이 되겠죠. 전송 거리가 이제 연장이 되니까 배선도의 이제 자유도도 높아져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이런 리피터인데, 우리가 OSI 참조 모델이라는 걸 배웠죠. 그 OSI 참조 모델 중에서 물리계층에 이제 해당하는 그 장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관련 장비를 계속해서 배우는데, 이런 각각의 이제 장비들이 OSI 참조 모델 중에서 어느 계층에 속하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거 이제 잠깐만 정리 좀 하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각 계층별로 관련된 그런 장비들이요. 그래서 우리 물리 계층에 이제 해당하는 그 장비에는 허브 리피터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 2층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런 장비가 우리 랜카드다, 브릿지다, 스위치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3층 우리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되는 그 장비가 우리 라우터라는 이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송 계층에서 사용되는 그 장비가 우리 게이트웨이라는 이런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계층별로 어떤 장비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지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리피터가 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브릿지라는 거요. 브릿지라는 거는 우리 다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해서 얘는 랜과 랜을 이제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랜 안에서 컴퓨터 그룹들을 각각 이제 연결하는 그런 기능을 이제 수행해 주는 게 우리 브릿지라는 이 장비입니다. 해서 좀 더 이제 쉽게 얘기하게 되면 한 회사가 있을 때 그 회사에 여러 개 이제 부서들이 있겠죠. 좀 더 이제 쉽게 얘기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 회사가 있어요. 한 회사에서 이제 랜을 이제 구성을 할 때 그 회사 전체를 이제 하나의 랜으로 그렇게 이제 구성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서브네팅을 해서 이제 각각 부서별로도 각각 이제 랜을 이제 구성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각 부서마다 만약에 랜을 따로따로 이제 구성을 했다면 그때 각각 이제 부서들을 서로서로 이제 연결할 때 쓰는 그런 장비가 우리 브릿지라는 이 장비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제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여기 중간에 이제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쪽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강물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삥 돌아서 이제 가야 되겠죠. 그러지 말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우리가 다리를 이제 설치하게 되면 이 다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 좀 더 이제 빠르게 지나다닐 수 있어요. 그때 만약에 다리를 지금처럼 여기 한 군데만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이 반대쪽으로 가려는 그 모든 차들이 전부 다 이 다리로 전부 다 이제 몰리겠죠.
그러면 이곳에서 이제 트래픽이 이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다리를 이제 여러 개를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개를 이제 우리가 설치하게 되면 그런 차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지나다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많이 이제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해서 우리가 이 브릿지라는 이 장비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네트워크 상에 많은 단말기들에 의해서 이제 발생되는 그런 트래픽 병목 현상을 우리가 이제 줄일 수 있어요. 줄일 수 있고 네트워크를 이제 분산적으로 그렇게 이제 구성할 수 있어서 보안성을 이제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브릿지를 이용해서 만약에 이제 서브넷을 이제 구성하겠다 그랬을 때 전송 가능한 그 회선수를 우리가 구하는 공식이 따로 있어요. 만약에 그때 이제 브릿지가 만약에 n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공식이 2분의 nn-1이요. 그래서 우리 회선수를 이제 구하는 요 공식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브릿지라는 이 장비는 우리 OSI 7계층 중에서 우리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사용되는 그런 장비예요. 그때 우리 데이터 링크 계층은 또 크게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계층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LSC 계층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MAC 계층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때 우리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는 게 두 개 이제 인접한 그런 개방 시스템들 간에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그런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간에 연결을 이제 설정하고 유지하고 종료 그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는 그런 계층이 우리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 그랬죠. 그 데이터 링크 계층에 기본적인 그런 기능을 제공해주는 그런 계층이 우리 LLC 계층이에요. 그래서 이 LS 계층은 우리의 두 컴퓨터 상의 연결을 이제 유지하는 그런 기능으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통신할 때 연결하는 그런 방식이나 전송 방법에 따라서 네트워크 이제 전송 효율이 또 좌우가 되겠죠. 해서 물리적 그런 연결 방식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이제 데이터를 전송할 건지 대여해주는 그런 계층이 우리 MAC 계층이요. 그 중에서 우리 이 브릿지라는 이 장치는 MAC 계층에서 이제 사용이 됩니다. 해서 이 브릿지라는 이 장비를 우리가 다른 말로 MAC 브릿지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브릿지라는 거는 하나의 이제 내부 네트워크를 여러 개 이제 서브넷으로 이제 구성을 했을 때 그때 랜과 랜을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장치가 우리 브릿지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랜 안에서 이제 컴퓨터 그룹, 세그먼트를 이제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나왔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세그먼트라는 말이 나오죠. 이 세그먼트라는 게 우리 허브에 연결된 그런 기기들의 이제 집단, 그걸 보고 우리가 컴퓨터 그룹, 세그먼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우리 OSI 참조 모델 중에서 여러 개 이제 계층들이 있는데 그런 계층들마다 이제 장비들 어떤 장비들이 이제 사용이 되는지 그거 잠깐만 이제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우리 각 계층별 이제 관련 장비들이요. 우리 1층이 이제 물리 계층이었죠. 그 물리 계층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런 장비가 허브 리피터 이런 장비들이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데이터 링크 계층이 이제 2층이었어요. 그 2층에서 사용되는 그 장비가 우리 랜카드, 브릿지, 스위치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운 이 브릿지가 우리 데이터 링크 계층과 관련된 그런 장비죠. 그 다음에 우리 3층이 이제 네트워크 계층인데 그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되는 그 장비가 우리 라우터라는 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4층이 이제 전송 계층이죠. 이 전송 계층에서 사용되는 그런 장비가 우리 게이트웨이라는 이 장비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각 계층별로 어떤 장비들이 사용이 되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스위치라는 장치요. 스위치라는 거는 브릿지와 같이 우리 랜과 랜을 연결해서 훨씬 더 큰 랜을 구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장치가 우리 스위치라는 장치요. 그래서 이 스위치라는 이 장치는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전송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포트마다 서로 다른 전송 속도를 지원할 수 있게끔 전부 다 제어도 할 수 있고요. 수십에서 수백 개의 포트를 제공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포트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도 이제 포트라는 말이 나오죠. 이 포트가 선을 꽂을 수 있는 그 구멍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유기 생각해 보세요. 공유기에도 보면 선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여러 개가 있죠. 4개, 5개 보통 우리 공유기라는 장치에는 그렇게 있는데 이 스위치는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포트를 그렇게 제공해 줘요. 그리고 이 스위치라는 장치는 우리 OSI 7계층 중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사용됩니다. 우리 라우터라는 이 장비요. 이 라우터라는 장비는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 내비게이션 있죠. 그 내비게이션과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라우터라는 이 장비입니다.
해서 우리 내비게이션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내비게이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어딘가를 이제 이동을 할 때 그때 이제 길을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내비게이션이죠. 그것처럼 우리 라우터요. 라우터는 이 장비는 뭐라는 거냐? 내가 만약에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네이버라는 그 사이트에 이제 접속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웹 브라우저를 그냥 열어놓고 거기다 이제 네이버.com 하고 그렇게 이제 인터넷 주소만 땅 하고 치게 되면 지가 알아서 이제 찾아가서 이제 그 네이버라는 그 사이트가 내 웹 브라우저에 이제 짜잔하고 뜬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네이버라는 그 사이트가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아세요? 모르잖아요. 우리 구글이라는 그 사이트가 어디 있어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우린 다 찾아간다고요. 그러면 컴퓨터 어딘가에 이렇게 이제 길을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가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 장치가 우리 라우터라는 이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라우터라는 이 장비는 우리 브릿지라는 그 장치가 이제 랜과 랜을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 그랬죠. 그런 기능에다가 최적의 이제 경로를 선택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된 거, 이 두 가지가 이제 합해진 게 우리 라우터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라우터라는 이 장비는 서로 다른 랜이 됐든 아니면 랜과 이제 웬이 됐든 그런 이제 연결을 이제 수행해 주는 게 우리 라우터라는 이 장비요. 이 라우터라는 이 장비는 우리 OSI 참조 모델 중에서 우리 네트워크 계층에 이제 속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서울에서 이제 부산으로 이제 찾아갈 건데 부산에서도 우리가 이제 해운대 이제 놀러 가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차를 타자마자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해운대를 찍겠죠. 찍고 나서 이제 우리가 검색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그때 이제 해운대로 찾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이제 존재하겠죠. 여러 개 존재하니까 그 여러 개 존재하는 그 길들을 전부 다 이제 쫙 띄워줘요.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추천 경로다, 고속 경로다, 아니면 우리 최단 경로다, 아니면 무료 경로다 해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쫙 뜨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서 내가 원하는 걸 이제 선택해서 놀러 가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라우터라는 이 장비에 보게 되면 우리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딘가로 이제 찾아가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접속 가능한 그런 경로에 대한 그런 정보를 라우팅 테이블, 라우팅 제어표라는 곳에 싹 다 이제 저장해서 얘가 이제 보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어딘가 이제 찾아가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땅 하고 이제 입력을 했을 때 이 라우터라는 장비는 이 라우터 제어표, 이 라우팅 테이블을 이제 참조를 해서 어떤 길로 가면 제일 빨리 이제 도착할 수 있는지 그 최적의 경로를 이제 선택해 주는 게 우리 라우터라는 이 장비입니다. 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랜이 있을 거고 그리고 외부에 이제 랜이 있겠죠. 그렇게 이제 서로 다른 랜들을 서로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내가 사용하는 그런 프로토콜이랑 외부에 있는 그런 랜이 이제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서로 이제 다를 수가 있죠. 그러면 프로토콜이 이제 다르면 서로 이제 통신하기가 힘드니까 이 라우터라는 장비가 서로 이제 통신이 가능하도록 프로토콜을 이제 변환하는 그런 기능도 이제 수행을 해줘요. 그래서 프로토콜의 이제 구조가 다른 그런 네트워크 간의 연결을 위해서 통신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프로토콜 변환 기능도 수행을 해주는 게 우리 라우터라는 이 장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 이제 우리 컴퓨터 망을 이제 구축을 할 거예요. 그때 이제 회사에 들어있는 모든 컴퓨터들 싹 다 이제 연결해서 하나의 랜으로 이제 구성할 수도 있지만 그 하나의 랜을 우리가 이제 서브넷을 이제 구성해서 여러 개 이제 랜으로도 이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 이제 부서별로 전부 다 이제 서브네팅을 해서 우리가 각각 이제 서브넷을 구성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여기 이제 영업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해서 영업부 컴퓨터를 싹 다 이제 허브가 됐든 스위치가 됐든 그런 장비로 전부 다 이제 연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서, 우리 총무부에도 이제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으니까 이런 컴퓨터들을 각각 이제 허브다 스위치다 해서 그런 장비들로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연결할 수 있다고요. 그때 여기는 전부 다 이제 한 회사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통신망을 이제 구성을 할 때 서브네팅을 해서 각각 이제 부서별로 따로따로 이제 나눠서 구성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하나의 통신망으로 이제 묶일 거고 하나의 랜이 될 거고 요것도 이제 하나의 랜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 이제 부서별로 이렇게 이제 내부 네트워크를 이제 분리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이 부서랑 서로 또 연결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사용되는 그 장비가 우리의 브릿지라는 그 장비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인터넷이 있을 때 이 인터넷과 이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를 서로서 이제 연결을 시키고 싶어요. 그때 이제 연결을 시키고자 했을 때 그때 이제 사용되는 그런 장비가 우리 라우터라는 장비가 있고 게이트웨이라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회사 말고 이제 다른 회사가 또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대 컴퓨터를 허브가 됐든 스위치가 됐든 그런 걸로 싹 다 이제 연결한 다음에 그 회사 네트워크를 전부 다 이제 인터넷과 또 연결을 시키겠죠. 그렇게 이제 연결을 시킬 때 라우터가 됐든 게이트가 됐든 이런 이제 장비가 이제 사용이 된다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브릿지하고 라우터를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브릿지라는 거는 동일한 네트워크에 들어있는 그런 랜들을 서로 이제 연결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 장비가 우리 브릿지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한 회사고 하나의 네트워크인데 관리하기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각각 이제 부서별로 이제 서브네팅을 해서 내부 네트워크를 이제 분리했죠. 그걸 이제 연결시켜 주는 게 우리 브릿지라는 그 장비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 이 네트워크랑 다른 회사 이 네트워크는 서로 다르겠죠. 이런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서로 이제 연결을 시키고자 했을 때 그때 이제 사용되는 그 장비가 라우터, 게이트웨이 이런 장비들이 이제 사용이 된다고요. 해서 이 라우터라는 이 장비도 브릿지처럼 랜과 랜을 이제 연결하는 거지만 이 라우터라는 이 장비는 서로 다른 랜을 서로 이제 연결을 할 때 사용하는 그 장비가 우리 라우터라는 이 장비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만약에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멀리 이제 보내줘야 돼요. 그때 이제 중간에 날아가다가 없어지면 안 되겠죠. 목적지까지 끝까지 이제 날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를 쓴다? 리피터라는 장비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더라. 그래서 브릿지는 동일한 네트워크의 랜을 서로 연결해주고 라우터라는 이 장비는 서로 다른 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랜과 웬 우리 인터넷을 이제 연결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장비가 우리 라우터라는 장비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게이트웨이요. 게이트웨이 그럼 문이죠. 문. 그래서 얘는 OSI 7계층의 프로토콜 구조가 서로 다른 그런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는 장치 이름이 우리 게이트웨이요. 그래서 우리 집도 보세요. 집도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이고 여기가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이 이렇게 있고 안방 안에 이제 화장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원래대로 따지면 이게 하나의 공간이에요. 공간인데 여기다 이제 벽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화장실을 구분해 놓은 거죠. 그때 우리 안방에서 이제 화장실 가려면 뭘 열고 들어가요? 문을 열고 들어가겠죠. 그리고 화장실에 있다가 나오려면 우리 문을 열고 나와야 되겠죠. 요 출입구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게이트웨이요. 게이트웨이. 해서 화장실과 안방이라는 이 공간은 서로 다른 공간이에요. 그렇게 서로 다른 그런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는 장치가 우리 게이트웨이요.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보내거나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그런 출입구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게이트웨이요. 그래서 우리 OSI 7계층 중에서 세스형 계층이다, 표현 계층이다, 응용 계층이다 이런 계층 간에 이제 연결을 해서 데이터의 형식 같은 것도 바꿔주고요. 주소 변환도 해주고 프로토콜 변환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게이트웨이입니다. 이 게이트웨이가 우리 OSI 7계층 중에서 전송 계층에 해당하는 그런 장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트워크 관련 장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각각의 장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세요.